저는 인천의 최초의 여성 변호사, 그러니까 1997년에 인천에 여성 변호사가 한 명도 없을 때 인천에 내려와서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여성 팬이 가장 많은 여성 변호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되기까지의 어떤 스토리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12살 나이에 공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장 생활이며 뭐 행상이며 이런 거를 하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그때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여성들의 취업 조건이 만 24세의 미혼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26살이에요.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러면 뭔가 전문직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전문직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다 안다고 하는 게 뭐 약사, 교사, 의사, 판검사, 변호사, 사법고시였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운 거에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사법고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쳐야 되는지 전혀 저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아는 건 한 가지. 사법고시를 합격한 판사, 검사, 변호사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될 거다. 라고 정말 단순 무식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변호사님이 되신 거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변호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 제가 여지껏 26년 동안 하면서 크게 충격적인 사건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엄마의 사연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조정을 하러 가서 아내하고 이혼하는 거에 사인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사인을 했다 그래서 믿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혼을 안 할 사람인데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사인을 해주고 이 남자가 서울 마포대교에 가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 삶에 또 한 꼭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시 하나하나 생각한 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 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제가 펼치게 돼요. 그래서 2003년에는 제가 이제 그 SOS 한국행복가족 상담소라고 하는 상담소를 여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위기가정. 그러니까 2003년이면 우리가 IMF가 끝나고 5년 후예요. 그때 처음에 IMF가 터지면서 기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SOS 한국행복가족 상담소를 처음 열었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건강한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행복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2016년부터 우리 자유학기제가 생기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요즘은 이제 진로지도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빠듯한 일상 속에서도 CBMC 활동하신 지는 몇 년 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는 뭐 수십 년 되지만, CBMC 활동한 것은 실제로 제가 나가서 한 거는 한 7년 차 되는데요.
이 CBMC가 주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 그 기업이나 이 전문인들에게 어떤 크리스찬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관계를 늘 이야기하면서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 유로 파트너스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유로 파트너스가 세 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모든 기업의 경영, 뭐 인사 문제, 재정 문제까지 다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늘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한 그 교육과정, 그게 우리 CBMC가 주는 또 하나의 그 이 기업인들에 대한 메리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위원회에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은 일단 여성 리더들은 남성들에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계가 더 있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는 그 기업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삼중 사중에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성 리더들끼리 그러면 이렇게 3역할, 4역할을 하고 있는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정말 지치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앞으로의 바람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 국민의 거의 주로 이제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숨어 있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저에게 주어진 사역,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해준 그 임무를 정말 시대의 사명으로 알고 제가 해야 할 일로 알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 인생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사용됐었다라고 평가되고 싶고 정산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이 저를 만났을 때 정말 소명에 따라 열심히 살았다 라는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들,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제 소명으로 알고 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